상관이라는 십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하고 드러내고 유튜브도 하고 그러는 거겠죠? 상관은 끼, 재능, 말, 표현, 잘난 체, 아는 체. 좋게는 사교력, 처세력, 화려한 응용력 이런 걸 뜻하는 십성입니다. 식신은 자기 만족적, 오목렌즈적 성향이라면 상관은 남을 의식하는 확산적이고 개방적인 스펙트럼을 가진 그런 볼록 렌즈죠. 하나를 알게 되면요, 상관은 10개를 응용하고 추리해내는 초능력도 있습니다. 식신은 깊고 순일하게 자기 내면으로, 상관은 밖으로 넓고 화려하고 얇게. 상관은 그렇게 다채로운 색깔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변화, 변신, 적응, 처세, 유행, 융통, 확산, 사교, 처세. 진짜 장점이 많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상관으로 처세와 적응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니까 식신보다 더 유연한 사람입니다. 상관은요, 음식을 만들어도 만들 때마다 맛이 다릅니다. 재료도요, 응용도 잘합니다. 재료 가지고. 언행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얘기하죠. 음식을 만들어도요, 그때그때 맛이 달라요. 계절식 재료를 이용한다거나 먹는 사람의 취향을 존중해주는 그런 순발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죠. 식신은 지가 좋아서 자기 주관대로 하는 마음이고, 상관은 상대방을 보면서 내가 조절하는 마음입니다. 상관은 말이고 끼입니다. 그런 상관의 언행을 보면요, 무지갯빛 그런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관이 있다면요, 말, 끼, 개인기로 먹고 사는 사람이죠. 가르치거나 영업하거나 기획하거나 감사, 감찰, 상담, 늘 타인을 상대방이 있는 직업을 하는 거죠. 상관은 자기 자체로는 어떤 언행을 보면요, 일관성은 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장점으로는요, 변화, 변신하는 재주꾼이죠. 그런 능력은 탁월합니다. 장점이죠. 이런 상관의 능력은 반드시 직업으로 써먹어야 인생이 편해진답니다. 쓸데없이 혼자 끼부리고 콩이요 팥이요 동네 상관 해봤자 시끄럽기만 하죠. 나쁘게는 상관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 변명, 거짓말, 호기심 대마왕, 변덕, 잘난 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쁜 점. 이렇게 쓰이면 되게 억울합니다. 사실 상관을 가진 사람요, 굉장히 자기는 능력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상관으로 돈을 벌든지 아니면 정말 상관이 내가 정말 잘나가지고 정관, 편관 이런 거를 뜯어 고치든지 타협하든지 내 능력을 발휘해야 인정받고 행복해지는 게 상관이에요. 이런 상관의 직업성은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어요. 어차피 상관은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업으로 써야 되는데 꾸미는 거 좋아하고 예술로 가겠죠? 상관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 관사를 보는 거예요. 관을 보는 거, 남을 지적질하는 행위. 이렇게 고급 직업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2가지. 이런 상관의 소질 중에 상관이 편관을 상대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상관이 말하는 화려한 능력이라면 편관은 무서운 거잖아요. 나를 죽이러 온 적입니다. 이런 살을 편관을 해결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 거죠. 죽기 살기로 막아야 되는 게 편관이에요. 편관은 고통, 고난, 스트레스, 천재지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으로 그걸 막겠다는 거죠. 사주에 어느 궁성에든지 상관과 편관이 있다면 이렇게 편관을 막겠다는 거예요. 상관으로, 말로. 만약에 식신이라면 말로 막는 게 아니잖아요. 식신은요, 편관을 제살하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칼을 갈아요. 식신에 칼을 갈아요. 편관이 오면 단칼에 물리치려고. 식신 제살은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무인성이면 더 그렇겠죠? 카리스마 있는 해결사입니다. 상관은요, 식신이 아니잖아요? 상관은 되게 융통성이 있습니다. 식신에 비해서. 그런 융통성이 있는 말과 처세, 이런 걸 상관이라고 하잖아요. 편관에게 식신처럼 상관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상관은요, 말로 조곤조곤 편관을 달래거나 타협하거나 아니면 적이 너무 강하다, 편관이 강하다면 아부도 하고요. 때로는 모사도 칠 수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 소질이 상관이니까 본능적으로 쓰는 거예요. 나를 죽이러 온 적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소질인 상관의 스킬을 쓰는 거죠. 화려하게. 이 느낌적인 느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는 도둑이 아니죠. 칼 들고 온 거잖아요. 그 편관입니다. 내가 위험해요. 그러면 상관은 꾀를 내서 강도와 타협합니다. 살아야 되니까. 적응하고 응용하고 융통성 있는 처세력, 이게 상관의 소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관과 편관을 타협, 중재, 로비, 외교, 처세력이라고 합니다. 상관, 편관은 외교관적인 기질이라고 하죠. 상관과 편관이 너무너무 정직하고 외골수고 의리 있고 이런 성분은 아니겠죠? 식신제살은 의리지만 상관과 편관은요, 의리 아니에요. 처세입니다. 칼을 들고 편관의 적진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서 장렬하게 전사를 하거나 개선장군이 되거나 아니면 칼든 강도와 피 터지게 싸우는 스토리 멋지잖아요. 엄청나죠? 그런 거.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식신제살의 영화. 주인공. 싸우면 피차. 주인공도 다치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잖아요. 승패를 떠나서 내가 적을 물리칠 수는 있지만 나도 다치면 그것도 손해죠. 그죠? 식신제살은 나도 힘든 거예요. 남보기에 멋진 만큼 대가를 치르죠. 그런데 지금은 타협과 공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대죠.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렇게 타협하는 시대예요. 이게 상관의 쓰임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요. 식신제살 멋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요, 얼굴색이 확 변해요. 남들을 고쳐주고 지적질을 막 하는 거잖아요. 인간관계는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 내면이 자기 중심적이라서 그렇답니다. 식신제살들이 그래서 자존심이 되게 강하잖아요. 식신제살보다 상관과 편관을 가진 사람이 인상도 되게 좋고요. 인간관계도 되게 부드럽습니다. 일단 상관이 편관을 보면요. 나를 숙여요. 편관은 엄청난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상관과 편관은 사람이 극단적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되게 유연하게 보이고 겸손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좀 접근성이 있어 보입니다. 식신제살은 접근성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상관은 내 자존심이라기보다는 남들의 반응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을 보는 거잖아요. 식신은 자기 자존심이고 상관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중심입니다. 편관의 상황에서 말로 상대방, 즉 편관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편관은 엄청난 거니까. 그리고 내 재주는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무례하거나 덕불장군처럼 거만해 보이지는 않아야 편관을 설득할 수 있잖아요. 처세력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기본적으로 잘난 척, 아는 채 이런 거 하는 성격이 있죠. 근데 상관이 편관을 보면요, 안 그래요. 좀 겸손한 척 하기도 해요. 만약에 눈앞에 총칼을 든 군인이 있어요. 나에게 겨누고 있어요. 그러면 상관이 잘난 척하고 오만방자할까요? 일단 나는 긴장하는 거잖아요. 겸손해 보여야죠. 나를 숙여야 되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상관이 편관을 보면 편관이라는 적의 동태를 살핍니다. 상관이 나무 눈치, 반응 이런 거 되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행동해요. 만약에 편관, 적이 어마무시하게 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난 수구리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좀 그들하고 한 편도 좀 먹기도 하고 편관에게 죽지 않으려면 상관의 유연함, 처세력 이렇게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상이 까칠하지 않아요. 일단 부드러워요. 좀 상대방을 좀 긴장을 이완시키는 그런 느낌이에요. 식신제살보다 더 사교적이고 남을 배려하는 듯이 보입니다. 식신제살은 좀 남을 긴장시키잖아요. 상관은 편관을 긴장시키지 않아요. 이완시키죠. 상대방을 안심시켜야 나에게
총칼을 겨누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다고 상관과 편관이 낮은 사람, 비굴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편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잖고 좀 편관 귀티나 보이잖아요. 그런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상관도 있으니 나를 낮추는 처세도 있다. 사람이 묵직하고 친절하고 겸손까지도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식신제살은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알면 알수록 까칠한, 잘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식신제살이죠. 좀 다른 거예요. 이런 상관이 편관을 대하는 모습은요, 음간하고 양간하고 좀 달라요. 많이 다르죠. 천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음간은 상관 합살이에요. 상관하고 편관하고 합을 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음간이면 힘이 약하거나 편관에 달라붙어야 되죠. 음간이니까. 말로 화려한 언변으로 처세로 편관을 달래요. 처세, 로비, 화술, 외교, 모사, 때로는 편관에 아부도 하고 비위도 맞추고 진짜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겸손한 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인상도 되게 좋아 보이고요. 화술도 겸손하고 말도 잘하고 중재도 잘합니다. 하다못해 물건값도 그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게 아니고 좀 이런저런 죽는 소리도 하면서 그렇게 흥정을 잘합니다. 식신은 정찰제를 좋아합니다. 상관은 흥정하는 게 유리합니다. 식신제살이 어떤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식신제살로 말하는 거 이거 깎아주세요 이렇게 그럼 뭐 주인이 깎아줄까요? 근데 상관으로 요즘 장사 어떠십니까? 아이고 뭐 저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흥정하는 게 상관은 유리합니다. 또 잘합니다. 또 편관을 까칠한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성의 입장에서 상관이 있다면 뭐 상관은 애교, 립서비스 뭐 이런 거 잘하잖아요. 비위 잘 맞추잖아요, 상관이. 그러니까 까칠한 편관을 살살 어루만치는 형태죠. 눈치 봐가면서. 근데 이제 식신은 편관을 식신제살 내쫓습니다. 사주에 식상이 없으면 참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식신은 그런 애교 있는 성격은 아니에요. 밥을 잘해준다 뭐 이런 거. 상관은 애교 있고 끼 있고 센스가 있죠. 여성이라면 요즘 미덕입니다. 상관, 편관, 여우 같은 마누라입니다. 음간은요, 상관 글자하고 편관 글자하고 합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양간은 큰 글자잖아요. 편관과 상관이 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는 상관 합살이 아니고요. 상관 대살, 상관대, 편관대. 누가 이기냐 이런 거죠. 애교로 살살 녹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상관으로 편관에 대해서 논리의 화술을 펼칩니다. 상관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잖아. 뭐 그러니까 뭐 어쩌고.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합리성, 대의명분, 실리성 이런 걸 가지고 편관을 막 설득을 해요. 편관이 설득당하면 좋잖아요. 근데 설득하지 못하면 편관에게 당하는 거죠. 음간하고 진짜 다르죠. 음간이 조용히 합으로 애교로 살살 녹인다든가 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대결 구도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양간은 큰 글자니까, 양간이니까. 상관 대 편관, 이기고 지고는 힘의 양팔저울에 달아봐야 알겠죠? 내가 인성으로, 논리성으로 이렇게 더 설득한다면 상관의 힘이 더 강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상관과 편관이 잘 쓰여지는 직업은요. 정치인, 교육업, 변호사, 외교관, 감찰 업무, 기획, 조정, 중개, 중재 참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식신제살보다 더 각광받습니다. 융통성이 있어서 그렇죠. 상관과 편관 어디 가서 적응을 못해가지고 왕따를 당했다 또 어디 가서 굶어 죽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상관은 융통성이잖아요. 적응력. 제가 본 음간의 상관 합사를 가진 어떤 사장님 이야기예요. 제가 모시던 분인데 관공서 납품을 하는 그런 사장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음간이에요. 근데 풍채도 좋고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관공서에 교육용품 납품해가지고요. 편간의 위엄과 귀티가 느껴져요. 말투나 행동이 되게 겸손해 보이고요.
늘 인사를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관공서의 영업차 들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고개가 자동으로 인제 자동 모드로 인사하는 인형처럼 진짜 90 도로 인사하는가 봐요. 경비부터 해 가지고 뭐 이것저것 그 뭐 많잖아요. 관공서에 가면은 다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합니다. 너무너무 공손하게요. 말단 공무원에게도 두 손을 모아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를 합니다. 이분은 음간의 상관으로요. 편관을 합살시키는 분입니다. 접대도 하고 아부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서 사는 거죠. 자신은 근데 엄청 부자예요. 그래도 관청에서 만나는 아주 뭐 이런 사람한테도 되게 겸손한 제스처를 취하죠. 근데 자신이 부리는 직원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직원들은 다 그 속을 알죠. 음간이니까 편관에게 짝 달라붙는 상관 합살이죠. 음간에. 양간의 상관과 편관은 그렇게는 하지 않겠죠. 상관 대살. 영업을 해도요. 자기가 팔고 싶은 물건의 장점을 설득하는 거죠. 브리핑하면서 어필하겠죠. 내가 설득을 잘하면 물건을 팔 수 있고 내가 설득을 못하면 못 파는 겁니다. 상관은요. 어쨌든 그 표현력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관의 애교, 필살기, 개인기, 언어적인 능력과 파워, 말이 곧 돈이 되는 사람들이 상관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인성이 미덕이에요. 많이 알아야 내가 설득을 잘할 수 있습니다. 적에 대해서도 뭘 알아야 떠들죠.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죠. 동네에 나가서 상관으로 누가 쓰레기를 여기 버렸냐, 우리 아파트 관리업체 비리가 있다, 뭐 이렇게 떠들어봤자 구설과 시비가 됩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어떤 부인이 집안일을 안 해요. 밖에 나가서 놀면서 카드값이 엄청 나오는 그런 소질의 부인이에요. 가정경제가 되게 파탄날 지경입니다. 남편이 되게 불만이죠.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편관이 된 거죠. 나를 죽일 것 같아. 부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상관을 가진 부인이 남편 화를 풀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비싼 남편 옷을 사옵니다. 음식도 비싼 재료를 사다가 남편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죠. 상관으로 편관을 달래주려는 마음이죠. 뭐 애교도 부립니다. 남편이 고마워할까요? 더 광분합니다. 씀씀이가 이렇게 크고 부인은요. 근데 왜 남편이 왜 화났는지 몰라요. 무슨 상황인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눈치가 없죠? 어디를 긁어야 편관이 고마워하고 달래질까?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편관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모르는 상관짓을 하는 거죠. 상관생제 재생살입니다. 과소비로 화가 난 남편의 화를 돋우는 행위를 더 하는 거죠. 알아야 면장도 하죠. 편관의 상황을, 편관의 니즈를 알아야 합니다. 상관에 정인의 공부가 있으면 더 고급적인 직업, 그런 사회성, 그런 육친적인 어떤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역사적으로 서희의 강동육주 이야기를 아시나요? 요즘 드라마도 하던데요. 상관으로 편관을 해결한 이야기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거란과 타협하여 강동육주까지 얻었습니다. 거란이 꼭 전쟁을 하자고 침략한 게 아니고 명분을 위한 전쟁 도발이었음을 서희는 안 거죠. 그래서 가려운 데를 긁어줍니다. 조공 바치겠다. 내 명분 세워주겠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너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 서로 전쟁했다고 치고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타협을 하는 겁니다. 거란의 의도를 안다는 게 정인입니다. 알아야 남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요. 편관을 설득도 할 수 있죠. 브리핑을 잘하는 거죠. 편관을 해결하고 고맙다는 말도 듣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편관이 온 거예요. 편관을 잘못 다루면 내가 죽는 거죠. 큰일 났어요. 이런 상황에 상관을 가진 집주인이 말합니다. 너 돈 필요해서 이렇게 온 거잖아. 내가 돈 줄게. 나 신고 안 할게. 자, 됐지? 너 돈 가지러 왔으니까 내가 돈 줬고, 그리고 너도 그냥 사람 상하게 하지 말고 돈 갖고 가. 나도 어차피 네 얼굴 안 봤어. 그리고 신고 안 할게. 뭐 이런 느낌? 타협, 처세, 중재 이런 느낌이에요.
상관은 이런 순발력이 되게 좋습니다. 만약에 또 하나 예로 편관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나쁜 예만 들게 되네요. 내가 납치됐습니다. 편관이에요. 죽을지도 몰라요. 는 상관으로 불쌍하게 사정하는 거예요. 제가요, 딸린 식구가 9명이에요. 상관으로 편관에게 싹싹 빕니다. 너무 불쌍해서 풀어줍니다. 상관 합살일 수 있어요. 이게 순수한 정인으로 말하면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재성의 거짓말로 회유하다가 들키잖아요. 그럼 상황이 더 험악해집니다. 직업성도 그렇고 인격도 그렇고 그래요. 상관과 편관에 정인이 있으면요. 좀 정인은 대의 명분이잖아요.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이 있어요. 상관, 편관, 정인, 외교관, 변호사, 정치인 다 할 수가 있죠. 양간도 마찬가지죠. 되게 정인이 필요하잖아요. 양간의 상관과 편관은 음간보다 좀 더 뻣뻣해요. 음간은 좀 유연하잖아요. 양간보다. 편관을 상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어떻게 찰싹 달라붙는 게 아니고 정정 너는 너고 나는 다 내가 널 설득하겠어. 막 이런 브리핑, 시시비비, 설명, 논리, 설득 이런 모습입니다. 진짜 정인이 필요하겠죠. 내가 많이 알아야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양간의 상관과 편관이 강도가 들어왔어요. 이 사람 집에도. 그러면 이제 양간의 상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설득해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너 칼 들면 그 절도가 아니라 이미 강도야. 강도는 형량이 되게 세. 게다가 네가 나를 다치게 하잖아? 강도상해야. 넌 최소 20년이고 그리고 최대 무기야. 근데 네가 안 잡힐 수는 없어. CCTV 다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서로 악감정이 없잖아. 우리는 서로 운이 안 좋아서 이렇게 만났을 뿐이야. 그리고 인간적으로 난 네가 나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거 아닐 거잖아. 살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힘들 때 있지. 이해해. 그리고 넌 확률적으로 90% 이상 잡혀. 그런데 네가 돈만 갖고 이렇게 간다면 내가 신고 안 할게. 그리고 내일 우리 아들 등록금 낼 돈만 남겨놓고 가. 나머지 돈은 그냥 내가 잃어버린 셈 칠게. 어때? 협상하자. 상관 대살은요, 설득하거나, 설득 못하면 이제 평관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는 게 많아야. 또 전문적으로 뭘 알아야 더 잘 설득할 수 있죠? 상관은요, 참 좋은 소질이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재성이 식상과 관살 사이에 끼면 안 좋아요. 그냥 순수하게 식상이 관살을 본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재성이 딱 끼잖아요. 그러면은 사리사욕이잖아요. 정의는 대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가야 되죠. 강도가 들었는데 포상금까지 욕심되면요. 그 거짓말하면 강도가 알아챈다면 더 흉하죠. 돈 있는데 돈이 없다고 구라치다가 돈이 발견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상생재 재생살입니다. 서희가 담판을 하러 가는데 자기 재성적인 욕심, 공명심, 이렇게 나 이렇게 거마비 줘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가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그 서희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상관을 쓰려면요 정인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재성은 별로예요. 만약에 돈이 필요해서 나머지 담을 넘은 포악한 강도가 하필이면 우리 집에 왔다? 인간적으로 잘 달래서 보내면 되잖아요. 조건을 걸고 서로 담판을 짓든지 앞에서는 협상하는 체하고 이해하는 체하고 뒷문으로 신고를 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협상하다가 상관, 편관 하다가 죄성 끼면은 상관, 생재, 재생살. 식신 제살하는 사람도요 재성이 개입되면 편관에게 당합니다. 잘 다루지 못해요. 누구든지 사주에 편관이 있는 사람은요 인생에 한 번은 그런 운을 만난다는 거예요. 재생살. 식신이나 상관까지 있다면 늘 그런 소질, 그런 사람이겠죠? 운에서도 편관은 오고 상관도 오고 식신도 오죠. 편관은 그래서 좀 편관 있는 사람은 좀 위험한 거예요. 재성 때문에. 간단하게 사주 하나 소개해 볼게요. 임술일주 양간에 상관과 편관이 있는 묘수랍이죠. 정인을 띄웠습니다.
괜찮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정치가예요. 그런데 사주 원국에 병오라는 재성의 기둥이 있어요. 상관과 편관에 재성이 끼면은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상관, 생재, 재생살. 그 정인이 좀 극당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인이 위험하죠. 천간의 정인, 신금이 제극인 되는 운의 대흉이에요. 사회적으로 버림받는 운이죠. 제극인의 상관으로 편관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소박하게 학문성에 정진해야 되는 사람이지만 절대 재성이 있어가지고 그럴 수 없잖아요. 재생살은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갑니다. 근데 끝이 안 좋은 거예요. 정유대운의 정인도 망가지고요. 묘술합도 깨집니다. 임술일주라서 좀 더 사이즈 크잖아요. 임술은. 더 비참한 제호를 맞은 정치인이에요. 식신재살이건 상관 편관이건 직업 속으로 뭐 잘 쓰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성이 끼어들면 무조건 안 좋습니다. 편관을 가진 사람은 재성으로 한때 잘 나가요. 근데 결과는 재생살입니다.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 사람이 재생살이죠. 재성에 끼어들 때 정인이 있는데 그것까지 제극인을 맞았다. 이런 경우가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는 경우겠죠.